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정치, 안보, 경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서 31일 모친상에 조문을 왔던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지소미아, 노동 문제를 놓고 고성이 나오는 등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하자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라며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싸움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작년 8월 구성키로 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38.4%, 한국당이 28.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은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인 것으로 나왔고 민주당은 인천, 경기와 충청, 호남에서 우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잘한다와 잘 못한다가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습니다. 더불어 2년 반의 임기 동안 어떤 점은 잘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의견은 뒤이어 임기 후반부에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계기로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 전형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 정, 청은 이달 안에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 전형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 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어느 정도의 비중에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대학의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 비중은 11.1%에 그치며 서울 주요 13개 대학은 지난 4년 동안 8.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선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모두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송송 탁탁 아침을 여는 소리. 시간에 쫓겨 오늘도 아침밥을 거르고 오셨다고요? 바쁜 당신을 위해 아침 밥상을 뚝딱 차려드릴게요. 아침 밥밥밥. 오늘의 아침밥은 단호박 스프입니다. 방금 보글보글 스프 끓이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잘 익은 단호박 한 통을 반으로 갈라 안에 있는 씨앗을 제거해줍니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껍질을 벗겨주고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을 동안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꺼내 썰어줍니다.
마침 마늘과 당근, 양파가 있네요. 있는 재료들을 탁탁 썰어주세요. 냄비에 불을 올리고 버터 한 조각을 넣어 녹여줍니다. 채소와 향긋한 허브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줘요. 그 다음 단호박과 꿀을 함께 넣고 단호박이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우유를 넣고 끓여줄게요. 블라인더로 채소와 단호박을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갈린 스프를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푹 끓여줄게요. 보글보글 한참 끓이고 보니 노란 단호박의 색감이 참 예쁘네요. 쌀쌀한 가을날에 참 잘 어울리는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달콤하고 따뜻한 단호박 스프와 함께 오늘도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봐요. 다음엔 어떤 한 그릇의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찰나의 순간으로 비껴간 영화의 장면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영화를 보다 문득 궁금해진 적 있으신가요? 장면이 탄생한 그 길 위에서 만난 12편의 영화를 들려드립니다. 필름 속을 여행하는 시간, 영화는 여행이다. 켈리 레 잽슨의 원추 인 마이 룸 듣고 와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떠나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43개월간 1143회의 공연 기록을 세운 뮤지컬계의 걸작 중 하나, 사운드 오브 뮤직. 대략 50년도 넘은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름다운 영상미와 수많은 명곡, 뛰어난 연출과 스토리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죠.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회고록을 각색한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마리아는 수녀입니다. 마리아는 우연히 오스트리아 육군장교의 집에 가정교사로 채용되어 가는데요. 육군장교의 7명의 아들과 딸들은 어릴 적에 엄마를 잃어 마음의 문을 닫고 자랐습니다. 유난히 노래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노래로 이 7남매뿐만 아니라 육군장교 본트랩에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까지 모두 노래로 열게 하죠. 결국 육군장교와 마리아는 결혼에 골인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는 동안 히틀러의 지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육군 장교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날 저녁 본트랩은 가족을 이끌고 스위스로의 야반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집사의 밀고로 대문을 나서자마자 친나치 인사인 한스 지방장관에 발각되고 민요대회에 가는 중이라고 둘러대지만 통하지 않는데요. 결국 민요대회에 선 본트랩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재빠르게 피신하죠. 수녀원으로 피신한 가족은 원장 수녀와 다른 수녀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아 산을 넘어 스위스로 향해 달려갑니다. 레드벨벳의 6월 배돌노와 About Love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어두운 밤이 지나 빛을 품은 새벽이 잠을 깨우고 세상은 분주하게 너를 맞을 준비한 눈부시도록 커다란 벽 앞에 홀로 멈춰선 채 상처로 다쳐버린 네 눈빛 처음에 설레임 빛나던 이끌림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지 이 심장을 뛰게 했던 소중한 꿈이 널 부를 때 포근하게 널 감싸줄 나의 이 노래 들어줄래 You better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드러난 영화죠. 잘츠부르크는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를 둘러볼 수 있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미라벨 정원입니다. 극중 가족들이 미라벨 정원에서 다같이 도레미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미라벨 정원은 넓은 규모의 정원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심어진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정원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호헨잘츠부르크 성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헬브룬 궁전인데요. 잘츠부르크의 대주교였던 마르쿠스 시티쿠스의 여름 궁전이죠. 헬브룬 궁전의 입구는 극중 랄프와 리즈가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입니다. 헬브룬 궁전은 화려하고 쨍한 색감의 건물 그리고 트릭 분수로 유명하다고 해요. 트릭 분수는 궁전에 방문하는 귀빈들을 위해 설치된 수동 분수 장치인데요. 17세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분수 장치가 이목을 끕니다. 다음 발걸음이 향할 곳은 잘츠부르크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렇기에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돋보이는 곳인데요. 바로 레오폴드 스크론 호텔입니다. 극중 가족들의 집으로 등장하는 곳이죠. 현재는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숙객을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아 호숫가 맞은편에서 건물을 감상해야 하지만 호수에 떠다니는 백조들과 오리들의 모습이 영화 분위기처럼 평화롭고 안온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지막 행선지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곳인데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곳 뒤로 보이는 웅장한 산맥이 바로 운터베르크랍니다. 운터베르크는 시내에서 버스로 20분이면 다다르는 가까운 산맥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잘츠부르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독일의 국경과도 가까이 자리에 왼쪽으로 잘츠부르크, 오른쪽으로는 독일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독특하네요. 지금까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촬영지들을 여행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이어나갈게요. 몰래 적어보는 그날의 리스트 달력 위에 나만 아는 표시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느낌 하루하루 다가오는 your birthday 한 다발 꽃처럼 안겨줄 happy 그날에 난 너만 비추는 햇빛 또 몇 번씩 연습한 음식까지 시간 가는 줄을 몰라 One day I will, one day I will Just wait until 반짝이는 촛불에 빛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 될 거야 baby One day I will, one day I will Just wait until 네가 태어났지 난 모든 하루 중에 가장 멋진 선물 같은 나를 내게 줄게 언제보다 특별해질 kiss 넘친 말을 대신하는 눈빛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처음 시작된 그날이 다가와 알아도 모른 척 놀라줘 honey 온종일 나 혼자 조급해하지 도안 없이 무언가 빠진 느낌 더 완벽할 순 없을까 One day I will, one day I will Just wait until 반짝이는 촛불에 빛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 될 거야 baby One day I will, one day I will Just wait until
방금 들으신 곡은 태연의 너의 생일과 타이티에이티의 이지였습니다. The hills fill my heart with the sound of music. 산에 올라 내 마음은 음악 소리로 가득하네. 처음 마리아가 부른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모두 마리아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는데요. 알프스 산맥이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옛날 옛적 보았던 사운드 오브 뮤직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옹기종기 붙어있는 높고 좁은 건물들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는 청량한 알프스는 노래의 훌륭한 울림통이 되어주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마음에 뭐가 가득 찬 듯 답답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땐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항상 노래를 불러 위로를 받았던 마리아처럼요. 잘츠부르크의 건축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오랜 시간 고스란히 녹아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다음엔 어떤 영화로 찾아뵙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스 페너의 Bring Me the Sunshine 듣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 풍경으로 돌아올게요. You sent me a card. 지금까지 제작의 감서정, Coconut tree. 기술의 서가윤,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A nice 고맙습니다. that closed with X's and O's. A sweet little tease from you to me. You bring me the sunshine. You bring me the sun. Bringing the sunshine to everyone. It's been a cold, gray winter, and you've been away so long. You sent me a smile from the clouds, blew a kiss into a crowd. I almost forgot how perfect life could be. You bring me the sunshine. You bring me the sun.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